전국 13,000여 개 지정병의원 위탁 의료기관에서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하루 총 71만 1,000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으셨습니다. 이 중 1차 접종은 65만 7천 명으로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래 1일 1차 접종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체 우리나라 인구 대비 9.1%인 468만 9천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제까지 614만 2천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예약을 하였습니다. 60세 이상 74세 중 전체 연령 예약률은 64.9%입니다. 사전 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하며 사전 예약으로 인한 접종은 6월 19일까지 실시됩니다. 예약 방법은 휴대전화나 PC로 사전 예약 사이트 ncvr.kdca.go.kr에 접속하셔서 예약하실 수 있고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또는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이용하셔서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60대 이상 연령층에게 코로나19 감염은 매우 치명적이기에 예방접종은 본인의 감염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에게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사전 예약하시고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방접종만이 아니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접종 이후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및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서 모든 접종 완료자분들은 예방접종 후 15분에서 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무르면서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주시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분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혼자 계시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붓기, 발적 등의 국소 반응, 또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대부분 3일 정도 내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붓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제품을 복용하는 것을 권고해 드리며 현재 국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해열 진통제가 일반 의약품으로 다수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동일한 효능 효과를 가진 제품이기에 약사분들의 복약 지도에 따라 선택하고 복용 가능하십니다. 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붓기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의 고열 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 증상이 만약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진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나필락시스 등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순조로운 예방접종 시행과 함께 백신 도입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어제 106만 9천 회분이 공급되었고 오늘 82만 8천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어 상반기 도입 물량인 1,838만 회분 중
1164만 회분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6월 첫째 주까지 총 260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한 코로나19 항체 보유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2,248명을 대상으로 항체 보유율을 검사한 결과 총 6명의 항체 양성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항체 보유율이 아직까지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유행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 그리고 일선 보건요원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 대응 결과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충분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 받기 등 방역 수칙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집단 면역 수준 확인을 위해서 항체 보유율 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과 관련하여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분야별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에 먼저 백신 전문위원회에서는 주요 기업의 백신 개발 현황,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표준 혈청 제작, 그리고 표준 시험법 개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mRNA 백신 전문위원회에서는 기업, 학계를 대상으로 기술 현황 및 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부처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치료제 전문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임상 지원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관계 분야의 전문가, 정부 위원 등 범부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과 관련해서는 베클루리주, 즉 렘데시비어의 경우 현재까지 126개 병원 7,283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는 현재까지 76개 병원에 3,785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으며, 혈장 치료제의 경우에는 임상시험 목적 외에 치료 목적으로 47건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아서 사용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소위 방역 모범국이라고 불렸다 하더라도 오늘은 유행 국가가 될 수 있음을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재발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며 의료 체계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백신의 접종 속도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케 해줍니다. 거듭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감소를 하고, 이어서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집단 발생 규모와 빈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유행이 감소하면서 코로나19의 관리 상태로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매 단계마다 그 시기는 백신의 접종 속도, 그리고 기초 재생산 지수, 즉 유행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유행 규모가 낮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만약 같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규모라 하더라도 유행 규모가 큰, 즉 재생산 지수가 높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일찍 집단 면역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백신에 크게 저항하는 중대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의 항체 지속 기간이 짧을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경우 현재 백신에 순응하는 영국 변이가 아직까지 대세이고 백신으로 인한 항체의 지속 기간도 짧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일단 현재로서 최선은 접종 순서와 시기에 따라 빠짐없이 접종을 빨리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접종받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매우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코로나19 이후의 일상을 보장해주는 열쇠입니다. 백신과 거리 두기로 지금의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그렇게 회복될 일상은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국산 백신으로 지켜나가도록 방역당국 그리고 모든 연구개발 주체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